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책 빠친코. 이 책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먼저 보고 나서 알았어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늦게 안 거죠.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아직 드라마는 못 본 상태지만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저는 1편밖에 읽지 못했고요. 2편은 가지고는 있어요. 곧 읽을 거예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막 이럴 때 되게 힘들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인물로 설정하고 그 당시에도 잘 살았던 인물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초점이 돼서 볼 수 있는 책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역사 속에 누군가를 등장시킬 때 그 당시에도 잘 살았던 인물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잖아. 물론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에 요한님이 하셨던 그 캐릭터도 잘 살았잖아. 내 기억엔 잘 살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 옛날에는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힘겹게 살아갔고 그 힘겹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뭘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디서 살아가는지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러해요. 한 마을에 입술이 찢어지고 다리를 한쪽 저는 남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남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약간 외모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혼인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죠. 근데 굉장히 성실해. 굉장히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남성이 원한다면 혼인을 시켜줄 수 있는 집안이야. 엄청 집안이 부자는 아닌데 또 엄청 못 사는 집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하숙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숙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하잖아 이때는. 그래서 마당에서 이제 막 감자 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도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하숙비를 막 그렇게 미친듯이 많이 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닭도 집안에 좀 있고 가축도 조금 키우고 약간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는 거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막 이렇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밭일을 하죠. 대부분은 밭일을 하잖아. 근데 이거 외로 딱 집안에서 하숙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더 벌지 않을까요? 남편은 또 딴 데서 나가서 밭일 하니까. 어쨌든 그런 집안이었어. 근데 그런 집안에 이 사람이 이제 혼기가 차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랑 엮어주려고 중매쟁이가 집에 딱 왔어. 네 아들 혼인 시켜야지 이래가지고 혼인을 오려고 하는 처자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집안이 대따 가난해.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불 하나라도 덜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여기서 어이가 없었던 게 이불 하나라도 덜라고 시집을 보내면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이 그냥 딸만 이렇게 딱 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그게 우리의 상식선이잖아. 근데 요구하는 게 있어. 중매쟁이가 이랬어. 당연히 지참금은 없심더. 양진이 아버지도 많이 바라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알 낳는 암탉 몇 마리 하고 양진이네 언니들 줄 광목하고 식구들 겨울나게 잡곡 67자루만 주시면 될 깁니다. 막 이래. 그래놓고서 약간 집안에서 뭔가 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염소를 한 마리 줘도 괜찮지 예? 아니면 조그마한 돼지도 좋고 예. 그 집 식구들이 원체 가진 게 없어서 신부 몸값이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장신구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막 이래. 근데 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염소나 돼지 사줄 돈은 없어 예. 겨울 지낼 양식이랑 묵화솜은 좀 보낼 수 있을 깁니다. 우선 물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둘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아들 이름 훈이 그리고 거의 몸값이 되게 떨어진 양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나는 이 둘 커플 매우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훈이가 되게 양진이를 정성으로 챙기고 양진이도 처음에 훈이 보면 막 이렇게 막 입술 갈라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사람이 외모만 보고 따질 수 없다. 약간 이런 사상가요. 괜찮아 사상이. 그래가지고 둘이 되게 오순도순 잘 살아요. 근데 애를 낳는데 애가 조금 안 좋게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게 딸 하나를 얻게 돼. 기형도 없고 약간 되게 튼튼한 딸 하나를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딸의 이름이 선자. 얘가 주인공이에요.
선자가 무럭무럭 자랐겠죠. 막 훈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장 보고 다니고 이랬어. 하숙집 사람들 막 먹일 고기 사고 막 이럴 때 가는 거야, 장을. 그러면서 훈이한테 숫자 사는 거는 사람이 배워야 된다고, 숫자 세는 걸 배워야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숫자 세는 것도 배우고, 장을 따라다니면서 아빠한테 딜에 대해서 배운 거야. 상대가 나한테 조건을 걸면 거기에 대해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입 닫고 일단 들어. 이런 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릴 때부터 이제 빠릿빠릿한 친구로 자라는 거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훈이가 죽어버려요. 아빠가 죽어. 그래갖고 어떻게 이 살림을 양진이 열심히 꾸려가지. 왜냐면 딸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숙집을 열심히 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 선자가 장을 보러 나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남자를 만나게 돼. 이 남자 되게 딱 봐도 부티 나고 이 시대에 입을 수 없는 촤라락한 막 되게 비싸 보이는 양복과 시계를 달고 다니고 막 이 사람은 그냥 부자야. 누가 봐도 막 구두 막씨 하얀색 구두에 바지도 하얘갖고 막 이러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선자가 이렇게 딱 봤어. 근데 그 사람 선자한테 관심이 있었던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착 보고 있는 거야, 서로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선자가 눈을 살짝 피하고 모른 척하지. 막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번을 보게 되니까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선자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하숙집 하신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한 거야. 양진이가 아빠한테 뭘 배웠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배웠지. 그래서 입 다물고 무시하고 가. 근데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머, 나한테 이런 여자 네가 처음이야. 이게 돼버린 거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좋아하고 있거든. 특히 선자도 얘를 볼 때마다 약간 이렇게 심장이 반스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약간 그 당시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내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뜻 대놓고 말을 막 하고 신나게 할 순 없지. 요 오늘부터 친구 이럴 순 없지. 그래서 나중에 둘이 친구가 돼요. 어떻게 해갖고 친구가 되는데 이게 친구겠어? 친구 같냐고? 아니지.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선자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요. 뭐 열 몇 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열 몇 살. 아저씨가 선자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선자가 막 버섯 캐러 간다 그러니까 같이 갈까? 이래갖고 같이 막 버섯도 캐주고 뒷다 비싼 시계에 막 스위스 제품 막 선물해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선자가 어마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 문화 컬처 쇼크를 받으면서 막 외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러면서 이 남자가 개 멋있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뻑이 갔지.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선자가 임신을 해버렸네. 그래서 선자가 이 남자한테 탁 가가지고 말한다. 내가 임신을 해버렸어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선을 탁 긋는데 난 가정이 있어. 딸이 셋이나 있어. 난 여기에서 개 화났어. 일단 1차 파츠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얘한테 왜 그렇게 막 너를 좋아한다. 우리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막 왜 그랬냐고. 그치만 이 남자가 딱 이런 말을 해. 하지만 약간 느낌이 온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난 아들이 없거든. 내가 네 아들과 너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밥 굶지 않게 살게 해줄 수 있어. 원래 너를 위해서 이 마을에 작은 집 하나를 내가 보고 있었거든. 네가 좀 더 하숙집에서 일하고 막 이런 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네가 이제 아들까지 가졌으니까 큰 집 하나 해줄게. 너는 거기서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돼. 이런 거야. 근데 선자는 일단 빡이 쳤어. 왜? 자기는 결혼할 줄 알았거든. 근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했던 거지. 그래서 선자가 빡이 친 거야. 그래서 선자가 나는 앞으로 니를 안 볼 깁니다 이러면서 막 가버려. 내가 일을 해서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꾸리는 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첩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특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부자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되게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셋을 낳은 거야. 그리고 그 부잣집은 약간 야쿠자 집안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가세를 등에 업고 이렇게 성공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남자의 첩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약간 막 이러면서 선자가 그걸 뿌리쳐. 그러던 와중에 이 선자와 선자 엄마가 구해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삭은 선교사인데 처음에 이 이삭이 이 하숙집을 찾아왔을 때 되게 막 몸이 신체적으로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양진하고 선자가 엄청 막 이렇게 지극정성을 해갖고 살아남겨. 그래서 얘가 이삭이 딱 이런 결정을 내려. 내가 선자랑 혼인해서 그 아이에게 성을 주리라. 옛날에는 그 남자만 이렇게 성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애를 낳으면 사생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해. 그래갖고 선자가 이삭이랑 결혼해갖고 일본으로 가버려.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양아치가 줬던 그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도 빚 때문에 팔아버리고 막 이래. 근데 있잖아,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중간중간에 계속 그 사람이 찾아와. 그 양아치 이름 뭐였지? 양아치 너무 당당한데, 양아치라고? 한수가 자꾸 찾아와. 와, 얘는 얼마나 부자길래 일본에 있는 선자까지 찾아내? 얘는 도대체 뭐하는겨?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다가 또 나중에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자기 아들이 귀하고 얼마나 선자를 좋아했으면 계속 찾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줄까. 왜냐면 선자가 뭘 하면은 자꾸 다 도와줘. 그럼 나는 이쯤 되면은 나중에 생각을 하지. 한수는 정말 선자를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선자는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길래 도대체 한수한테 이렇게 계속 등을 돌릴까. 나 같으면 솔직히 나였잖아? 몇 번이고 그냥 한수한테 갔을 거야. 근데 또 나중에 보다 보면은 한수한테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 이 한수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책으로 읽고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이삭이 안전할 것 같지, 여러분은? 선교사 직업 얼마나 위험한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았을까 딸을 낳았을까. 그 낳았는데 그 애가 막 이렇게 자라는데 한수랑 똑띠로 다 자라는겨. 막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일단 미친 듯이 스토리성에서 막 인물의 관계가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건 아니야. 나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직업이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은 오히려 많이 못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봤던 건 농사 짓고 해봐야 주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 당시에 하수, 그러고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전장통 거기에서 김치 팔고 있고, 김치 담가다가 사탕 팔고 있고 막 되게 다양한 일거리가 나온다니까.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막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막 이 선교사는 얼마를 받고 막 되게 재밌어. 그렇고 실제 그러니까 그런 이 일과 돈에 대한 게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잖아. 한수는 도대체 뭘 해서 저렇게 양아치처럼 돈을 많이 벌까? 한수는 뭔데 저렇게 부자일까? 쟤는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진짜 궁금하고, 한수의 손이 안 닿는 데는 어디까지일까? 막 이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마리가 풀려가잖아.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아직 2편을 안 읽었지만 곧 2편도 읽고 오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그 드라마도 봤거든요. 근데 다 보진 않았고 그냥 드라마 짤막하게 리뷰를 누군가가 해준 것만 봤는데 거의 비슷하던데, 내용이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묘사되는 것들이 있지 조금. 그리고 드라마랑 여기랑은 살짝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책으로 읽는 거를 추천해. 내가 드라마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드라마의 리뷰만 봤을 때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책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책만이 주는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봤을 때 되게 재밌었어.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 약간 선자와 그 막 한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등장하는 그런 19금이 약간 아쉽다. 오늘 빠친코 리뷰는 여기까지.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